네.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금요일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자, 또 한 주가 또 잘 지나갔죠, 그죠? 네. 오늘은 이제 어제 점점 더 안 맞는 차트 기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이제 숙제를 좀 내드린 게 있죠. 그래서 그거 얘기해 드릴 거고요. 그거 앞서서 이제 지수가 오늘 좀 올랐는데 왜 올랐는지, 어떤 종목들과 어떤 테마주들을 좀 보셔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도 얘기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바이오 쪽 얘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바이오.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기법이 안 맞는 이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거 얘기해 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 뭐 조국 신당 관련주들 같은 게 좀 움직이는데, 조국 신당 뭐 되겠나 그러니까 조국 신당이 뭐 생기면 그게 뭐 흥행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언론에서 비관적으로도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뭐 그 예상을 깨고 지금 뭐 흥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례정당 쪽에서.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지수부터 먼저 볼게요. 오늘은 뭐 최대한 아마 좀 핵심만 얘기하려고 할 건데, 아무튼 최대한 빨리 끝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오늘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 1.2% 급등했고요. 코스닥도 뭐 비슷하게 끝났죠. 코스닥은 1.1%. 그래서 상승으로 잘 마무리를 했고, 어젯밤 미국 증시는 또 이제 반도체 위주의 상승이 나오면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위주의 그 주가 상승이 나오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 그 외의 업종이나 그 외의 종목들은 별로 관계 없다. 그러니까 거기는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의 세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온 게 꽤 있습니다. 뭐 제자리에서 점프를 하고 있던 뭐 신고가가 조금 나건 뭐하건 반도체 관련주들이 들썩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좀 성격이 그런 게 있어요. 남들이 막 난리를 지기면, 남들이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그러면 전 그게 꼴보기 싫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좀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사람 많은 데 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어디 여행을 가도 사람 많은 데 안 갑니다. 저번에 한번 이런 얘기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12월 말일날 보통 이제 일몰 마지막 석양을 보러 가잖아요. 그럼 전 일출 보러 가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중고등학생 때부터 그랬던 게 좀 있어요. 다들 뭐 일출 보러 가는데 저는 일출 보러 가면 동양 가지 않습니까? 저는 서양 갑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일출이나 뭐 그 석양이나 그런 걸 별로 이렇게 의미를 별로 두지는 않는데, 어쨌든 사람 많은데 피해서 갑니다. 정반대로. 왜냐면 저는 사람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라 쉬러 가는 거니까. 그래서 주식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남들이 막 쌩 난리를 지기면 거기 안 가요. 그래서 안 물립니다. 제가 저녁 방송을 이제 꾸준히 할 때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나는 다른 전문가들처럼 무료 추천 안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종목을 받아서 수익 낼 생각들 하지 말고 편안하게 들으셔라. 난 무료 추천을 안 하니까. 그죠?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뭐냐면, 제 방송을 꾸준하게 들으면 안 물린다 그랬죠? 안 물린다고. 내가 여기서 원래 무료 추천을 안 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여러분들 무방만 듣는 회원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내가 안 물리게 해드리는 요거 노력을 많이 하니까 실제로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해드렸죠, 그죠? 그래서 제 얘기를 들으면 실제로 안 물립니다. 설령 물렸더라도 뭐예요? 결국에는 이제 또 올라오는 종목들, 그쪽부터 얘기를 해드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잘 감안해서 들으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개미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냥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걸 이용해서, 활용도 아니에요.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공짜로 최대한, 그죠? 빨리, 그것도 공짜로. 그래서 수익을 내볼까,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뭐 결과는 다 짐작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얘기 먼저 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편안하게 들으세요. 자, 일단 지수가 오늘 강세로 끝났는데, 그러면 반도체만 올라왔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뭐 2차전지 관련주들도 좀 올라온 게 있어요. 근데 2차전지 관련주들은 지난번에 얘기 많이 해드렸지만, 거기는 폐잔병이라고 보시는데, 폐잔병. 왜 폐잔병이라고 부르느냐? 글쎄요. 포스코홀딩스 작년에 뭐 76만원까지 였었는데, 그 이후로 거의 반토막이죠. 반토막 내놓고 이러고 있어요. 이건 폐잔병.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엠도 똑같지 않습니까? 최근에 2차전지가 아무리 급등을 한다 해도 정고점을 제끼거나 그 중간 정도도 가기 힘들기 때문에 이쪽은 그냥 폐잔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하고 이제 뭐 반도체는 뭐 시끄러우니까 다들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이오주들이 꽤 올라옵니다. 바이오주들이.
바이오주들이 올라오는데 잠깐만요. 요거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선 길게 얘기를 안 할 건데 오늘 요걸 알고 계셔야 돼요. 오늘 거래소 쪽에 그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이 1,800억을 샀거든요. 좀 적게 산 거죠, 평상시에 비해서. 근데 기관이 거의 7천억을 샀어요. 근데 이게 누구냐? 금융투자가 거의 다 샀어요. 외국인은 이제 코스닥을 또 많이 샀고, 코스닥을 되게 많이 산 겁니다. 코스닥을. 이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외국인이 이제 그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넘어오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를 조금 할 수는 있죠. 조금. 아셨죠? 조금. 네.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맨 밑에 부분을 잘 보세요.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오늘 총 1,800억을 순매수를 했는데 1,800억이죠. 그런데 대형주에서 1,200억을 샀거든요. 대형주에서 1,200억,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보면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총 2,800억, 거의 3,000억 가까이 순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형주가 1,800억이에요. 중형주, 소형주도 합치면 1,000억 원이 넘고요. 근데 아까 코스피 대형주는 1,200억이었잖아요. 근데 코스닥은 1,800억이래요. 이러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네. 코스닥 쪽 대형주를 더 많이 샀어요. 누가? 외국인이.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도체에 이제 홀렸고 대형주 위주로 가기 때문에 대형주 쪽에 홀렸거든요. 근데 외국인의 매매 동향은 약간 바뀌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하루 이틀 이렇게 요거 가지고 모든 걸 다 판단하면 절대 안 되겠죠. 혹시 바뀌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그리고 오늘 그 거래소 쪽이 찝찝한 거는 기관이 너무 많이 샀다는 거. 금융투자는 저렇게 많이 매수하면요 며칠 못 가더라고요. 네. 며칠 못 가고 또 매도를 할 수 있으니까 저것도 이제 째려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특이사항이 이런 게 있었고, 사실은 이게 더 큰 의미를 갖는 건데 여기서는 시간상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넘어가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2차전지 관련주들도 좀 올라온 게 있고 반도체주들도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며칠 전부터 이번 주에 좀 투매가 나왔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투매가 좀 나왔는데 개미들이 힘드니까 그죠? 투매가 나왔는데 투매가 나오는 와중에 뭔가 좀 이상했던 게 뭐냐면 반도체란다. 바이오주들이 살짝 움직이더라고요. 바이오주들이. 그래서 안 그래도 어제하고 엊그제 우리 회원들한테는 얘기를 했거든요. 바이오주들이 돌아선다. 원래 이게 12월 달하고 1월 달에 한번 들었었어요. 작년 12월 달, 올해 1월 달에. 그래서 들었다 나가지고 이게 저도 여기서 무방에서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바이오주들이 이제 좀 올라오는데, 바이오주들이 올라오면은 조금 더 올라와주면 이게 개미들의 무너진 그 투자 심리를 회복하는데 최고의 이게 보약이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바이오 테마주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특히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바이오주 하면 되게 좋아해요.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무조건 좋아해요. 거의 좋아해요. 바이오주 추천해가지고 싫어하는 사람은 몇 명 잘 못 봤습니다. 그 정도예요. 대선주나 이런 거는 호불호가 갈리거든요. 네, 근데 바이오주는 물론 바이오주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좋아해요. 근데 이제 바이오주가 올라가는 그 타이밍에 미국의 엔비디아가 날아가면서 바이오주들이 떨어졌었죠. 바이오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먼저 얘기해드리고 나서 기법 강의 마무리해드릴게요. 보시면 뭐 제일 센 게 셀트리온 제약 같은 거 보시면 돼요. 1월 달에 상한가 나오고 더 올라갈 수 있었는데 엔비디아랑 이런 게 난리지기니까 그때 또 지수도 약간 떨어졌고, 네? 중국 망한다 그래가지고 떨어졌다가 지금 보시면 다시 들었다 놨다 하면서 올리죠. 시가총액 요게 4조 원짜리.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여기는 이제 1월 말 2월 초까지 올라왔다가 엔비디아 날아가고 뭐 좀 재미가 없었죠. 근데 쭉 떨어지다가 다시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와요. 오늘 5% 급등. 이게 바이오주의 우두머리들이잖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추세를 보시면 요렇게 그죠? 하락하는 거였거든요. 요렇게 하락을 했는데 언제부터 하락했느냐? 21년 8월달. 뭐 이때는 바이오주 없으면은 요거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미들이 반도체에 미친 거거든요. 뒤늦게.
작년에는 2차전지에 미쳤고 3년 전에는 바이오주에 미쳤었죠. 항상 미쳐요. 항상 뭐에 항상 빠져가지고 당한다니까. 그러니까 요번에 반도체인 거예요. 작년에 2차전지였고 3년 전엔 뭐예요? 코로나. 바이오주. 그때 이후로 이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거죠. 3년 넘게. 그러다가 보시는 것처럼 돌파하고 놓고 다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방향을 틀은 거라고요. 그쵸? 이 얘기를 1월 달에 해드렸었어요. 근데 반도체에 치여가지고 못 가다가 다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녹십자 이런 회사 크잖아요. 그죠? 녹십자를 보시면은 이건 시가총액 1조 4조 원짜리인데 녹십자 모르시는 분 없죠? 여기도 이제 21년 1월 달이 고점이었어요. 53만원. 최근에 9만원. 즉 5분의 1 토막. 아유, 진짜. 이렇게 바이오를 대표하는 기업도 이랬다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 뭐예요? 살짝 돌아서는 모습. 급등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낙폭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추세를 이렇게 그을 수 있겠죠? 이평선을 지워드려야 되겠다. 잠시. 요렇게, 그죠? 요렇게 하락하는 추세였는데 여기도 아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똑같죠? 이렇게 떨어지다가 들었다 놓고 이렇게 방향 틀은 거예요. 여기에서 방향 틀었다고 해서 뭐 갑자기 2배, 3배 급등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만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이제 고생 끝났다. 차트를 보면 정말 죽을 고생하고 살아남아서 다시 바닥을 잡아주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무거운 종목들이잖아요. 요거 말고 조금 덜 무거운 거, 유한양행. 시가총액이 얘는 6조 원짜리니까 뭐 그렇게 가볍다고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돌아서서 올라오죠. 그러니까 12월 달에 바이오주들이 들었다니까요. 놨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지수도 안 좋고 개미들 투매 나오고 구정 연휴 끼고 갈만하니까 반도체만 가고 하니까 치여서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막 올라가요. 한독약품 아시죠? 한독. 차트 어때요? 괜찮죠?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올라와서 뭘 해놓고 있어. 조용히 뭘 해놓고 있었어요. 저 같으면 이런 거 사요.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근데 저 같으면 이런 거 산다고. 왜? 바닥에서 뭔가 하려고 사람들 개미들 관심도 없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와, 그죠? 네. 꼭 남자로 따지면은 군대 갔다가 막 제대한 애 같지 않으세요? 충성 이러면서 와가지고 저희 때는 군대 안 갔다 오면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저희 때는. 그죠? 네. 요즘에는 군대 갔다 오나 안 갔다 오나 거의 똑같은 것 같아서 그런 말은 못하겠는데 옛날에는 군대 한 거의 3년 갔다 왔거든요. 저도. 네. 3년 좀 안 돼요. 근데 아무튼 여기 보시면 육군 갔다 왔는데 군대 갔다 온 것 같아 진짜. 네. 하다가 여기도 보시면 탁 이렇게 차트가 똑같죠. 그죠? 네. 한독이에요. 시가총액은 2천억 정도 됩니다. 소형주라고. 이건 이제 뭐 지주의 한독인데 차트가 참 개별주스럽죠. 개별주. 네. 오늘 5% 상승. 잘 만들어놨어요. 자, 요거하고 이제 좀 가벼운 종목들을 이제 쭉 보여드릴게요. 대화제약. 시가총액 2천억짜리. 어때요? 사람들이 반도체에 미쳐가지고 뭐 엔비디아 이러고 있는데 얘네들도 지금 적용이 싹싹싹싹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디 하나에 꼽히면 이런 걸 못 보는 거예요. GTC 바이오 어제까지 투매 나오다가 한 10% 올라오죠. 오늘 바이오주 웬만한 것들 많이 올라왔어요. 에크론 열심히 올라오다가 어제 마이너스 한 20%짜리 음봉 맞더니 오늘 다시 양봉 나오고 재밌게 움직이는 친구도 있습니다. 거래도 많고 강스템 바이오텍 여기도 1월달 12월달에 훅 들었다가 뭐 놓고 좀 쉬었는데 어쨌든 들었다 놨다 하죠. 에이비온 이런 것도 있어요. 다 비슷하죠. 고점이 어디예요? 21년도예요. 조정을 3년 받았어. 3년. 뭐든지 너무 많이 가면 최소한 이렇게 2, 3년은 조정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 많이 올라갔습니다. 작년에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죠. 제가 작년에 2차전지 관련주 과열됐을 때 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많이 말렸는 줄 아세요? 잘못 걸려들면 이거 나오거든요.
물려가지고 2, 3개월만 물려 있어도 힘들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데 2, 3년을 어떻게 견디냐고. 2, 3년 견디는 건 힘들어요. 응? 힘들죠, 그죠? 네. 근데 완전히 이제 뭐냐면 바닥에서 샀는데도 뭐 금리 인상이다 뭐다 그래가지고 종목이 쭉 떨어져가지고 그런 것들은 세력이 올려요. 결국에 싸니까. 근데 얘네들은 대시세를 분출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2, 3년 들고 쓴다고 탑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려다가 이제 뭐 꼬여가지고 2, 3년 못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시 올라올 때 많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근데 아무튼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서 이제 돌려 세우는 거예요. 이제. 바이넥스 옛날에 유명했던 종목인데 원래 이 종목은 잘 갔어요. 테마주 옛날부터 유명했던 종목. 잊혀질만 한 번씩 가요. 최근에 어때요? 쫙 뽑잖아요. 오늘 24%. BL이라는 종목인데 이게 옛날에 11월 달에 이게 여기 한동훈 테마주로 급등했었어요. 이거 모르시죠? 이거 BL 마약 한동훈 씨가 마약 그 근절 대책을 내놓겠다고 해서 그때 상한가 한 게 이거예요. 그때 같이 갔던 게 랩지노믹스, 인벤티지랩 뭐 3개 정도? 근데 이제 조용해지니까 올라가잖아요. 한동훈 테마주를 이제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마약 관련해서 다 털렸겠죠. 이거 맞고서 뭐 버텼겠어요? 이게 올라오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큐라클 되게 많은데 몇 개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자, 차트 보면서 느낌이 어떠세요? 괜찮다 이런 생각 드시죠? 그냥 바이오주는 실적이랑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경우는 없어요. 바이오주는 대부분 실적이 안 좋아요. 물론 오래된 기업들 중에는 실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소형주들은 실적보다는 이제 뭐 어떤 이제 기대감 때문에 가는 거니까. 네. 이제 여기 바이오주를 할 때는 차트를 좀 잘 볼 줄 알면 유리해요. 여기는 이제 심의 싸움이거나 아니면 수급 싸움이기 때문에 네. 열심히 올라가죠. 퓨처캠 자 들었다 놨다. ST팜 들었다 놨다 해놓고 쫙 뽑아 올리잖아요. 거래 실어서. 반도체 사면서 수익 내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을 텐데, 그죠? 네. 엔비디아 신고가 난다고 무조건 반도체를 해야 되나요? 그거 말고 바닥에서 할 만한 게 있으면 그거 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참고로 엔비디아 어제도 급등했거든요. 엔비디아 사랑하시는 분들한테 내 초를 하나 쳐드릴게요. 초. 네, 아는 분한테 들었는데 그쪽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한테. 네. 엔비디아 그 직원들 임원들이 자사주 겁나게 팔고 있답니다. 자사주를 많이 팔고 있대요. 그 기업에 대해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임원들 아닙니까? 임원. 임직원 중에 임원. 직원 말고 임원. 네. 그 사람들이 많이 팔고 있답니다. 자사주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면 거의 꼭지점이에요. 그건 알고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엔비디아 뒤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급등하다가 옛날 테슬라처럼 급락해도 아마 안 팔 겁니다. 더 사겠지. 네, 그죠? 그 다음에 프레스티지 바이오. 최근에 이런 것들은 음봉 맞고 조금 눌러놨는데 여기도 한 10% 올라오더군요. 거래도 없이. 네,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이오주들이 꿈틀거리면서 올라오고 있다. 너무 이제 반도체만 보지 마시라. 아셨죠? 올라오는 것도 있어요. 이게 바이오주가 저 요번에 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12월달하고 1월 초에도 했었을 거야. 12월달? 12월에 했는지 1월에 했는지 아무튼 그때쯤 했는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그랬을 거예요. 이게 바이오주들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저희 방에도 바이오주가 몇 개 있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바이오주가 아무튼 올라와주면 우리 갖고 있는 종목도 올라 수익 나겠지만 더 좋은 게 뭐냐면 투자 심리를 크게 회복을 시켜요. 투자 심리를. 그래서 왜 그 사람이 입맛을 잃으면 입맛을 좀 살리는 그런 이제 음식이나 요리들을 드시려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투자 심리가 살아나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활발하게 매매가 돼요. 그래서 종목들이 좀 더 올라가고 상한가 한 개라도 더 나오고 막 그래요. 네. 원래 거기까지 못 가는 건데 거기까지 가요. 다음 달에 갈 건데 이번 달에 가요. 네, 확실히 좋아지는 거죠. 네. 바이오주가 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시장이 되게 좋을 때는요, 바이오주가 가면은 바이오주를 매집 안 한 사람은 바이오주가 가는 걸 싫어합니다. 왜? 걔가 대장이 되니까. 근데 지금은 입맛이 다 완전히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죽어버린 입맛이 완전히 죽어버린 이 시장을 살리려면 바이오주만 하는 게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2차전지 올라간다고 해서 코스닥 증시가 개미들의 투자 심리가 살아납니까? 안 살아나잖아요. 지들만 가잖아요. 그죠? 굉장히 이기적인 테마주예요.
그래서 2차 전지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게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얘들도 이기적이에요. 지들만 가. 지들만 가는데 2차 전지가 제일 나빴던 게 남들을 폭락시키면서 지들이 갔고요. 반도체는 이제 남들을 다른 종목들을 폭락시키지는 않지만 굉장히 섭섭하게 만들면서 가요. 근데 지금 바이오주가 올라가면은 그렇진 않을 거라고 봐요. 바이오주 낙폭과대주들도 많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들이 앞으로 계속 올라오는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 네.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게 바이오주들이 한 15개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거 말고도 저거의 몇 배가 돼요. 오늘 움직인 게 굉장히 많아요. 뭐 HLB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일부 차트 안 보여드려요. 차트 보시면 섭섭해 할까봐. 많아요. 그러니까 이따가 주말에 심심하시면 한번 보세요. 바이오주들만 쭉 차트 한번 보시면 아 이게 봄이 왔구나 이걸 느낄 수 있어요. 네. 아직도 바닥에서 뭐 살만한 것들도 꽤 있겠죠, 그죠? 네. 바이오주들은 뭐 유명한 종목은 이제 그 회사에서 뭐 임상이 통과하고 이래저래서 이제 그 회사의 호재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그냥 옆에 있는 종목이 가니까 그냥 뭐 막연하게 따라가는 종목도 꽤 많아요. 그냥 이름에 무슨 팜, 무슨 제약, 무슨 약품 뭐 그렇게만 써 있어도 가요. 회사 이름에 바이오 들어간다 그냥 가요. 정말로 잘 갈 때는 그냥 그렇게 해서 갑니다. 네. 분위기 휩쓸려서 간다는 얘기죠. 네. 자, 그래서 오늘 특징주들하고 시황 얘기해 드렸고요. 그 지금 이제 어제 숙제 내드린 거 숙제하셨나요? 하신 분들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뭐 얘기를 한 거니까 마무리 져드릴게요. 어제 그 차트가 점점 더 안 맞는다, 그죠? 네. 차트 기법이 안 맞는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제 설명 많이 했던 게 유비케어, 뭐 인성정보, 그 비트컴퓨터 이런 거였죠, 그죠? 요건 얘기를 다 했고, 자, 그죠? 네, 했는데 케어랩스를 안 했죠, 이거, 그죠? 네. 케어랩스하고 뭐 삼성출판사 이런 거 좀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 케어랩스는 상한가가 2개가 나오고 요렇게 쭉 지금 천천히 떨어뜨리죠. 그리고 거래가 없고요. 거래 없는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자, 질문을 할게요. 이거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금요일이라 또 많이 들어오시진 않았는데 최대한 성의껏 네. 대답을 해보세요. 네. 상한가 2개, 제가 일단 사전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상한가 2개가 나왔어요. 2개가 나온 이유는 의사, 전공이 파워 문제 때문에 네. 상한가 하나, 2개 나오고 그 다음날 특별하게 급등한 게 없고요. 거래는 두 번째 상한가에서 터진 겁니다. 네. 그리고 거래도 없이 요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질문, 세력이 나갔다, 나간 거다 1번, 아니다, 아직 있다 2번 찍어보세요. 세력이 나간 것 같다 1번. 뭐 세력이 나간 것 같다는 얘기는 끝났다는 얘기겠죠, 그죠? 아니 세력이 안 나가서 안 끝난 것 같은데 2번 찍어보세요. 괜찮아요, 찍어보세요. 겁먹지 마시고 얼른 찍으세요. 겁내지 말고 얼른 찍으세요. 뭔가를, 그죠? 네. 뭔가를 가르쳐 드리려고 할 때는 평상시에 죽어도 번호 안 찍다가라도 지금이라도 찍어야 되는 거예요. 또 안 찍는다. 또 수익 조금 안 나고 시장 조금 어렵고 그러면 대번 그냥 또 그냥 쭉 쳐져가지고 또 그러고 계세요. 네. 또 방송 끌까요? 선주전인가 그때 그랬는데 방송 한번 또 꺼버릴까 그냥 또 네. 찍으세요. 이쪽은 왜 우짜우짜님밖에 안 찍으죠? 네? 하여튼 또 안 찍어 또 네. 찍으라니까요 오늘은. 네. 중요한 거니까. 협박을 했는데 협박을 하니까 좀 더 찍으시네. 예. 자, 김용대님까지 오케이. 네. 이쪽은 누구야? 우짜우짜님 때문에 사신 줄 아세요? 우짜우짜님 아니었으면 이쪽은 오늘 방송 꺼버릴 뻔했어 지금. 네. 자, 이렇게 협박을 하는데도 번호를 안 찍는다. 그러면 지금 방송 듣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우리 방 회원이었다라고 밖에 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죠? 우리 방 회원이었는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연장을 안 하시고, 그죠? 네.
방송만 듣고 계신 분들 속으로 그러시겠다, 그죠? 아, 저 인간은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지? 이러시면서 전문가 15년 차인데 짬밥이 있죠, 그죠? 그런 거 모르겠습니까, 그죠? 편안하게 들으세요. 번호를 찍으라고 협박을 하는데 안 찍으면 거의 그거예요. 찍으면 본인의 정체가 탄로나니까, 그죠? 네. 딱 요 얘기하니까 몇 명 나가네. 찔려가지고. 이 유튜브가 좋은 게 시청자 수가 확 들어왔다 확 나가는 게 보여요. 어떤 말을 딱 했을 때 반응을 한다니까요. 네. 자, 여기까지. 네. 세력이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세력이 안 나갔다라고 하신 분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죠? 유튜브 쪽에는 2번을 찍으셨고 1번 찍으신 분도 있고 2번이 훨씬 많거든요. 네. 그죠? 세력이 안 나간 것 같죠? 자, 그게 왜 그러냐면, 금강경님 감사합니다. 시봉님도 어서 오세요. 네. 제가 이런 얘기할 때는 우리 회원들한테 협박하는 게 아니고요, 무방 회원들한테 협박하는 거니까, 네. 우리 기존 회원들은 저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무방에서 들으시는 분들 참여 좀 하시라고 동의하는 차원에서 협박하는 거니까. 네. 네네. 금강경님하고 시봉님도 감사드리고 광현님도 감사드리고. 네. 자, 2번을 많이 찍으셨다는 얘기는 세력이 안 나갔을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자, 그렇게 보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게 맞다라기보다는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왜 그렇게 보시는지 내가 얘기해 볼까요? 상한가가 하나, 두 개 나오고 거래가 여기서 두 번째에서 나왔잖아요. 상한가에서, 두 번째 상한가에서. 그러니까 상한가를 만들어 놓고 뒤에서 거래 터진 것도 없이 이대로 떨어졌으니까 세력이 안 나갔겠지라고 생각하시겠죠. 맞잖아요. 상한가 하나, 둘. 두 번째 상한가 갈 때 거래량이 1700만 주, 거의 1800만 주 가깝거든요. 근데 총 상장 주수가 1900만 주예요. 그러니까 100만 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거래가 엄청나게 터진 거겠죠? 그럴까요? 네. 상장하고 나서 이런 거래가 터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안 나간 걸로 보이시겠죠. 차트도 바닥인 것 같고 재료도 좋고,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떨어질 때 거래가 없거든. 별로 상대적으로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용히 떨어졌고 반등이 세게 나온 것 같지도 않아요, 그죠? 네. 칼 모양이 하나 있긴 한데 뭐 그닥 계속 떨어지니까 세력이 없는 것 같죠? 세력이 없는 게 세력이 안 나간 것 같죠? 근데 처음에 이게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 내가 우리 회원들한테, 라이브 회원들한테 강의한 적이 있어요. 이게 별로 안 좋아 보인다고 했어요. 그때 왜 그런 얘기 했냐면, 상한가 나온 게 2월 19일 날, 두 번째 나온 게 2월 19일 날이죠. 이때 의사 파업 시작하면서 굉장히 이제 그 분위기가 그랬잖아요. 자, 10분봉으로 볼까? 자, 여기죠. 분차트입니다. 네, 보시면 첫 번째 상한가 나온 게 2월 16일입니다. 근데 상한가 갔을 때 보면 중간에 한번 풀렸었어요. 그럼 좋은 상한가가 아니에요. 아까 상한가 두 개가 되게 깔끔하게 나왔잖아요. 다시 잠깐만요. 케어랩스 얘기하다 어차피 끝날 것 같다. 시간이 좀 길어지겠는데 이거. 네. 자, 오른쪽은 일봉이에요. 왼쪽은 분차트고 똑같은 케어랩스 차트고요. 네. 첫 번째 상한가가 되게 깔끔하게 끝난 것 같죠. 근데 안에 들여다보면 뭐예요? 중간에 풀렸고 거래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 좋은 상한가가 아니에요. 좋은 상한가가 아니라고. 자, 2월 19일 날 두 번째 상한가가 나온 게 이거거든요.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깨끗하죠. 깔끔하잖아요. 거래 많고. 근데 거래가 많은 게 잘못된 거예요. 상한가는요,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들어가면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어때요? 아침에 시작부터 한 20% 정도 급등 출발했어요. 시초가가 정확히 19.9%인데 20%라고 할게요. 20% 급등 출발했어요. 그리고 하루 왼종일 붕 떠 있었어요. 붕 떠 있다가, 이거 안 좋은 거라니까요. 상한가는 사람들 손을 많이 타면 안 좋아요. 응? 손을 많이 타면 안 좋다니까. 그러더니 맨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무너지다가 말고 훅 해서 상한가에 갔어요.
이게 깨끗한 상한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상한가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근데 이거 나왔다고 해서 뭐 못 가는 건 아니거든요. 좀 찝찝한 거죠. 그거는. 근데 두 번째 이 상한가는 굉장히 안 좋은 상한가. 왜냐면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때는 이게 기사가 확실하게 나왔잖아요. 네? 정면 충돌, 정부와 의사들 간의 정면 충돌. 그래가지고 전공의들 파업 막 하고 네. 환자들 막 어떻게 막 이 엄동설하네, 그죠? 네. 그럴 때. 그 거래가 얼마나 터진 거라고요? 사상 최대. 상장 주식수랑 거의 비슷한 거래가 터지죠. 근데 상장 주식수가 다 거래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주주 지분도 있을 거고, 그죠? 네. 거래가 안 된다고요. 기타 물량도 다 거래가 안 되는데, 그죠? 네. 그리고 나서 분차트를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제 왜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거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네. 보시면 어떻게 떨어져요? 자, 두 번째 상한가가 여기거든요. 네. 자, 천천히. 그렇게 떨어지다가 순간 거래가 나와서 반등을 시도했으나 다시 이런 식으로 3월 4일이고요. 여기까지가 더 그냥 툭 하면 세력이 다시 여쭤볼게요. 세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어머 맞네 이런 생각 드시죠? 일봉 차트만 너무 많이 보시면은 안 맞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많이 유행하는 그 차트 기법이 대부분 일봉 차트 보는 법이에요. 제가 분차트 설명할 때 1분봉 차트나 2분봉 차트 이런 거 짧은 차트 설명 안 하죠. 저 그거 되게 잘 봐요. 네. 지금은 이제 뭐 스윙이나 뭐 중기 이런 거 얘기 많이 드리지만 원래 초단타쟁이였어요. 처음엔. 사무실에서 말렸다니까. 처음에 전문가 할 때 사무실에서 막 뭐라고 했어요. 단타 좀 그만 치라고. 회원들 단타 좀 그만 치게 하라고. 맨날 아침마다 3% 5%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초창기 때 그랬어요. 네. 다 할 줄 안다고요. 일본봉 차트 못 보겠어요. 볼 줄 알지.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잘 안 맞으니까 얘기를 아예 안 하는 것 뿐이지. 네. 그러니까 분차트도 이것도 그냥 설명하려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흐름 이해가세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세력이 여기서 빼먹고 나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네. 본인의 정체가 탄로나기 싫다. 그럼 휴대폰이라도 열어서 거기다 7번이라도 찍으세요. 이해가세요? 여기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아니 선생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반등이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케어랩스에 물려 있는데 솔직히 여기서 사신 분이 7,000원대 사셨는데 그죠? 지금 5,000원대란 말이에요. 30% 정도 손실이 난 분들이 있겠죠?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죠? 왜 반등이 안 나오나요? 나왔잖아요, 여기서 뭐. 일봉으로 봐서는 뭐 조금 들었다 만 것 같잖아요? 들었다 만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다.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니까 거래가 별로 안 나온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기준이 누구예요? 사상 최대 거래량이 비교하니까 거래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은 거죠. 아까 분차트로 보니까 어때요? 이게 뭐냐면 상한가 두 번째가 여기였거든요. 종가가.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해놨다가 떨어지다 말고 거래가 줄다가 확 늘면서 반등 나왔는데 어디에 걸려요? 여기 매물대에 걸렸잖아요. 여기 매물대. 그럼 뭐예요? 반등 나오다가 실패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전투로 따지면 이제 반격을 시도하다가 전멸당한 거예요. 그게 얘예요. 이게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왜 비트 컴퓨터나 이런 거 보면은 비트 컴퓨터 이런 거 보면 막 떨어지다가 막 올리고 막 떨어지다 올리고 하니까 그나마 난 거 같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
사람도 성격의 차이가 있듯이, 그죠? 네, 그런 거지. 다 똑같은 거야. 얘도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냥. 유비케어도 똑같은데, 유비케어는 뭐냐면, 처음에 별로 안 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 둘, 케어랩스나 인성종목 이런 애들은 처음에 다 뽑고 이렇게 떨어지는데, 유비케어는 차이가 뭐냐면, 여기서 좀 덜 뽑고, 마저 뽑은 다음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차트. 이해가시죠? 똑같은 거예요, 사실. 네. 그래서 케어랩스를 아까 오늘 좀 상세하게 설명드린 이유가 이게 아까 1번이냐 2번이냐 세력이 있는 거 같냐 나간 거 같냐 물어봤을 때 대부분이 2번, 즉 세력이 있다라고 대답을 하세요. 왜 동일한 대답을 하실까요? 동일한 눈으로 동일한 관점으로 차트를 이제 해석을 하니까요. 나중에 이제 좀 실력을 좀 키우시면은 굳이 분 차트 안 봐도 딱 보는 순간 느껴요. 팔아먹은 거 아니야 이거 세력이? 네. 딱 보면 안다니까요. 제가 어제 이 차트 후유증 얘기했잖아요. 매물대가 보인다고. 매물대가 뭐가 보이냐면 이 매물대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없어도 보여요. 하도 많이 봐가지고. 좀 하다 보면 이제 느끼세요. 아 이거구나 이러면서. 아셨죠? 네. 시간상 오늘은 여기까지. 40분 다 됐다. 네. 근데 삼성출판사는 짧게만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는 매물대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도 이제 뭐냐면 분차트 열어보시면 똑같아요. 아마 계단으로 무너지는 것처럼 돼 있을걸? 근데 매물대가 밑에 있는 거예요. 여기를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이건 저출산 관련주인데 저출산 관련돼 갖고 좀 총선 전에라도 좋은 얘기 나오고 수급이 좀 들어오면 다시 살릴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살리나 못 살리나 잘 보셔야 돼요. 강력한 지지선이 요 일대가 맞아요. 여기에서는 거래가 이거 만약에 삼성출판사 들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칠게요. 여기서 27,000원, 8,000원에 사서 물렸어요. 그랬으면 20% 정도 손실이겠죠 지금. 근데 그분들이 여기서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화를 낼까요? 손실이죠. 그리고 거래가 하나도 없어서 미치겠어요. 그래요. 미치겠죠. 왜? 여기는 600만 주, 700만 주씩 거래가 나왔는데 오늘은 4만 주 나왔거든요. 그럼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600만 주 막 그 이상 거래가 나오던 게 600만 주. 근데 4만 주면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50분의 1이네. 거래량. 그럼 미치는 거죠. 근데 미치면 안 돼요. 왜? 거래가 이런 식으로 줄면서 캔들 요런 게 나와야 바닥이 잡히거든요. 세탁기 건조기랑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들 세탁기 쓰고 나서 요즘 건조기 많이 쓰시죠? 건조기에다가 옷을 넣는데 빨래가 덜 말려서 나와요. 그게 무슨 건조기예요. 그죠? 아니지. 최대한 그죠? 네. 바짝 말려서 나오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아주 잘 말리고 있구만. 아주 잘 말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거 사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제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돌아설 수도 있고 아니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하도 세력들이 못 돼가지고 사실 세력보다는 개미들이 더 못됐어요. 개미들이 막 들어오니까 세력들이 찍어 누르는 건데 옛날 저걸로 따지면 올라와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들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힘들어하면 그 힘들어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아유 사자마자 바로 가면 제일 좋죠, 그죠? 네, 얼마나 좋아. 근데 양봉 나오기 전에 보시면 거래가 항상 없어요. 없잖아. 여기도 보면 거래가 없잖아. 이 세상에 그죠? 쉽고 편하게 남의 돈 벌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주식으로 돈 버는 게 힘들다니까요. 네. 근데 사람들은 너무 편하게 돈 벌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데로 가시는데 네? 원래 돈 버는 게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죠? 남의 돈 버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이런 얘기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DTNCR로는 한마디만 해드릴게요. DTNCR로 한동훈 씨에 대해서는 난 아직도 관심이 있다. 자, 1번 찍어주시고 네. 여기까지는 얘기하고 마칠게요.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얘기 해드릴 테니까 다음 주도 많이 들어오시고. 한동훈 씨 아직 관심 있으세요? 네. 한 명만 찍으시면 돼. 네. 이재명 씨 내가 모르겠고. 오케이. 한 명은 찍으셨죠? 네. 이게 오늘 마이너스 5% 떨어졌거든요. 되게 재밌는 게 화천기계 그죠? 조국 신당 분위기 좋다니까요. 지금 비례 그 정당 지지율이 너무 높아요. 조국 신당이. 근데 화천기계가 안 가. 네, 안 간다니까.
그리고 파인 디지털이라고 원희룡 씨 관련주가 있어요. 12월 달에 실제로 급등했었어요. 원희룡 관련주. 해인 이런 거 원희룡 관련주로 12월 달에 급등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원희룡 씨가 그 이재명 씨랑 같이 붙는데 국회의원 거기서 인천 계양을인가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앞지르지 못했지만 거의 맹추격을 해서 거의 비슷해요 지금. 그러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혹시 이기는 거 아니야? 그런 기대감만으로도 급등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안 가요. 안 가는데 아무튼 이러고 있어요. 그죠? 네. 힌트 드리는 거 아닙니다. 화천기계도 분위기 좋은데 이러고 있어요. DTNCR로 저기 어디 한국갤럽인가에서 여론조사 나온 거 보니까 요번에 한동훈 씨가 저기 이재명 씨 이겼다면서요. 지지율이 차기 대권 후보. 근데 음봉 맞았어요. 근데 음봉 맞았다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2월달) 여기는 (3월달) 그죠? 네. 이게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겠으면은 월봉 차트 보시면 됩니다. 월봉. 자, 요게 이제 11월, 12월 작년, 그죠? 그리고 1월, 2월이죠? 3월이고, 3월 지금 딱 오늘 5일 지났잖아요. 일주일. 네. 근데 벌써 지난달보다 거래량이 많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심해서 이럴 수도 있고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 보시라고요. 공부 차원에서. 왜 호재가 있는데 안 갈까? 왜 호재가 있는데 안 갈까? 잘 보셔야 해요. 근데 안 가는 게 뭐 안 가는 거 맞죠, 그죠? 오늘도 5%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거래량은 못 속이거든, 그죠? 네. 아무튼 일주일 만에 벌써 2월달 나왔던 거래량을 앞질렀습니다.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뒤에 김 실장님 오늘 방송 안 하시는 것 같네요, 그죠? 네. 오늘도 뭐 어제 일이 있어서 저기 못 하신다고 했는데 오늘도 좀 일이 있으신가 봐요, 그죠? 네. 뒤에 김 실장님 방송 없습니다 오늘. 네, 뭐 김 실장님 방송 들으시는 분 참고하시고, 네. 오늘 저기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아까 케어랩스 설명해 놓은 거를 잘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삼성 출판사는 시간이 좀 많으면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못 해드렸고, 유비케어하고 인성정보는 어제 강의를 많이 해드렸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어제 저녁 방송 들으시면은 네, 거기 더 상세하게 얘기했으니까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기법이 많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은 기법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봉 차트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일봉 차트를 분석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너무 똑같이 분석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아셨죠? 네. 그래서 아무튼 주말 잘 보내시고, 요번에 이제 마지막 이 꽃샘추위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요 꽃샘추위 끝나고 나면 아주 그냥 봄꽃이 이제 흐드러지게 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또 믿으셔야 돼요. 주식시장은 날씨랑 거의 똑같이 가요. 요즘 날씨가 좀 애매하죠. 얼마 전 지난주에 막 비 오고 막, 그죠? 네, 이상하잖아. 막 눈 엄청나게 오더니 갑자기 그 다음 주에 비 오고, 그죠? 우중충하게 이상했잖아요, 그죠? 주식시장도 그랬어요. 주식시장 이제 바깥에 뭐 꽃 피고 막 봄이 막 오잖아요. 주식시장도 갑자기 또 좋아져요. 네. 믿으시라니까요. 이것도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항상 봄이 왔는데 봄이 안 온 것 같아서 그렇지. 네. 아무튼 반도체가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바이오주들도 많이 올라왔으니까 바이오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주말에 한번 찾아보세요. 좋은 종목들 많이 눈에 띄실 겁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